우리 디지털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온라인 쇼핑, 친구랑 메시지 주고받는 거, 은행 업무 보는 거, 이 모든 활동 뒤에 사실은 이 질문이 숨어 있는 거죠. 내 정보? 과연 안전한 걸까?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요.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암호화가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핵심 방식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의외의 약점이죠. 키 관리가 왜 중요한지 짚어보고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블록 암호화 속을 들여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협까지 쭉 훑어보는 여정을 떠나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도대체 암호화가 뭘까요? 이 단어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정확히 아는 건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디지털 보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호화의 본질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변환이에요. 뭐랄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평범한 글, 이걸 저희가 평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평문을 비밀 열쇠가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이상한 글자들, 바로 암호문으로 뒤섞어 버리는 거죠. 거의 마법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암호화가 단순히 내용을 숨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안의 CIA 3요소라고도 불리는데요. 기밀성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못 훔쳐보게 하는 거고요. 무결성은 중간에 누가 내용을 살짝 바꾸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용성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기둥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보안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비밀 코드로 바꾸는 걸까요? 여기서 암호화의 아주 큰 갈림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섹션, 두 가지의 핵심 방식인데요.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즉 키가 하나일지 아니면 두 개가 필요할지, 이 차이가 정말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대칭키는요, 친구랑 나랑 똑같은 열쇠를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간단하고 엄청 빠르죠. 반면에 비대칭키는 좀 달라요. 제가 모두에게 자물쇠, 즉 공개 키를 나눠주고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개인 키는 저만 딱 갖고 있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 관리나 속도 면에서 확 차이가 나죠. 대칭키 방식, 과정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 교환 문제인데요. 아니 애초에 그 비밀 열쇠를 어떻게 안 들키고 안전하게 전달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바로 그 키 교환 문제를 비대칭키 방식이 아주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비밀키를 직접 건네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 공개키라는 자물쇠는 그냥 아무한테나 막 줘도 안전하거든요. 어차피 그걸로 잠근 메시지는 오직 저만 가진 개인 키로만 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 쓴다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보안 사이트에 접속할 때요. 먼저 느리지만 안전한 비대칭키로 빠르고 효율적인 대칭키를 서로 교환해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그 대칭키로 빠르게 주고받는 거죠. 두 방식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되게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중요한 키를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튼튼한 금고라도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냥 깡통이잖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섹션에서 다룰 핵심입니다. 암호화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 바로 키 관리죠. 바로 이겁니다. 암호 기술의 보안 수준은요, 제일 복잡한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허술하게 관리되는 키 하나가 결정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어도 열쇠를 그냥 현관문 화분 밑에 숨겨두면 아무 소용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키 관리라는 건 키가 태어나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그 전생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과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PKI, 즉 공개키 기반 구조라는 거대한 신뢰 시스템을 쓰기도 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기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 키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꼭 필요해요. 첫째, 키를 만들 때부터 예측 불가능하게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이 키를 전달할 땐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겠죠? 허가된 사람한테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보관도 중요해요. 해커가 절대 훔쳐갈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키에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수명이 다 되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없애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를 아예 차단해야 합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 보안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컴퓨터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할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죠. 블록 단위 암호화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블록 암호는요, 데이터를 한 글자씩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크기의 블록이라는 데이터 덩어리로 묶어서 한 방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긴 문장을 단어 단위로 뚝뚝 끊어서 암호를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대용량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암호화할 데이터가 책 한 권처럼 엄청 길면 어떡하냐는 거죠. 모든 데이터 덩어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하면 일정한 패턴이 생겨서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 모드라는 특별한 규칙을 씁니다. 각 데이터 블록을 어떻게 안전하게 연결할지 정해주는 일종의 요리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인기 있는 운영 모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카운터 모드, CTR 모드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각 데이터 블록마다 고유한 번호표를 붙여서 암호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각 블록이 서로한테 영향을 안 주고 독립적으로 또 동시에 처리될 수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의 암호화 기술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세계는 절대로 멈춰있지 않죠. 특히 암호학은 그걸 깨려는 시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숙명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암호화가 마주한 미래의 과제, 바로 양자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요, 암호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비대칭 암호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들 있잖아요.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년은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는 단 몇 시간, 심지어 몇 분 만에 풀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의 보안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위협에 맞서서 전 세계 암호학자들이 미래를 지킬 새로운 방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 내성 암호, PQC입니다. 이건 양자 컴퓨터조차 풀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수학 문제에 기반한 차세대 암호 기술이에요. 미래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치열한 경주가 이미 시작된 거죠. 결국 이 양자 내성 암호로의 전환은 인터넷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건 암호학이라는 분야가 왜 이렇게 역동적이고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 방패 역시 그보다 더 강해져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지녔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바로 내일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모든 암호를 풀어버린다면 우리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대사회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이 암호화라는 방패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